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그 조급한 처지를 너무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카톡 검열 논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진정한 속내가 뭔지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뭐 내란 선전이니 내란 선동이니 이런 명분을 민주당에서 갖다 붙였지만 예.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본인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 내지는 비방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라는 것을 지금 오늘 드러낸 셈 아니겠습니까? 드러냈죠.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가족사, 뭐 과거 이력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가짜 뉴스가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주장은 예. 사실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실토를 한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지간히 조급하구나. 예.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도 이제 내란죄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철회한다고 하는 부분. 예. 이게 법리적으로는 설령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 내란이라고 해서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밀어붙인다든가 하는 것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 타이머가 빨라질까 봐서 노심초사한 나머지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죠. 탄핵 심판의 시계도 인위적으로 앞당기고 예. 또 그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억압하고 겁박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해소해 보겠다, 돌파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서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예. 그만큼 객관적인 상황이 본인도 녹록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빨리 대통령이 안 되면 이 재판에서 내가 굉장히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겠구나라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더 나아가서요. 예.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조기 대선에서 본인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녹록지 않다. 예.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마 뒤에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 예. 공소장, 그다음에 재판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연구하고 예. 분석해 놓은 것들은 다 앞으로 크게 쓸 일이 있을 것이다. 아,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둔 것 날아갈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아, 계속 그럼요.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아 이거 위로가 됩니다. 뭐 뒤에 말씀 나누겠지만 그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진짜 그 내란 그러니까 형사법상 내란죄를 탄핵에서 지금 탄핵 범위에서 뺀다는 부분 그거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저는 근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 국회의원 이놈들아 이거 내란이야 내란 어? 탄핵 찬성 안 할 거야? 이 내란 공범 같은 자식들 사실은 거의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분위기에서 204표로 탄핵 소추가 된 거잖아요. 그럼 5표 차인데 근데 지금 와서 재판 시계를 보니까 재판 시계 잘못하면 안 되겠는데 탄핵에서 슬거우니 빼자.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할 건 아니었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말씀하신 카톡 검열도 좀 국민들한테 이러는 것 같아요. 똑같이 국민 이놈들아 내란이야 이거 내란. 그걸 공감한다고? 그걸 카톡으로 막 공유한다고? 이 내란 선동범들아 너희들 다 고발이야. 사실 국민한테 이러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듣기엔 말은 어떻게 할지라도 이거는 사실은 정치권이 국민한테 할 예의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내란 선전죄 운운하면서 예. 국민을 고발한다고 겁박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은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죠. 아, 그리고 예. 이제 국민들은 한마디 비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야 하는 그 유신 독재보다 엄혹한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요. 예.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누가 했던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뭔가 어디서 어투가- 가져온 것 같은 예. 느낌이 나죠. 이게 뭐냐면 그 2009년에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그 미네르바 사건 때 민주당이 했던 공식 논평입니다. 예, 제가 지금 민주당의 언어로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드리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예,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기억납니다.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발 예.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른바 그 인터넷에서 경제 예언가로 불렸던 맞습니다. 분이죠. 예, 예. 그러면서 뭐 코스피는 1000이 깨지고 500 갈 거다. 환율은 $1 2,000원 간다. 예. 이런 부정적인 예언들을 했는데 초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맞았어요. 예. 코스피는 1000이 깨지고 892포인트까지 갔었고 아 실제로 갔었구나. 환율도 예. 뭐 1,500원을 넘어서 천정부지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미네르바가 구속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정부가 달러 매입 금지 공문을 보냈다. 예. 이런 가짜 뉴스를 올려서 그 당시에 이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도 됐죠. 그랬죠. 그 미네르바가 2009년 1월 10일에 구속이 되니까 예.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정말 유신 독재보다 더 엄혹한 시대를 겪어야 되게 되었다. 이게 민주당- 민주당이 했던 논평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주당이 한때는 예. 과거에 굉장히 뭐 진보적인 가치를 표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중시했던,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그렇죠. 중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말 심하다 싶은 악플에 대해서도 기자 질문을 받고 그건 뭐 양념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악플이 본인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그 문바라고 불리는 예, 예.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깨문은 심지어 자칭한 거죠. 예, 예. 본인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예, 예. 그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달고 다니던 그 악플이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양념이라고 하면서 정당화까지 했던 뭐 예.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시기의 전체주의화된 민주당은 예. 오히려 과거에 자신들이 표방했던 가치를 배신하면서 이렇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태도를 국민들께서 유심히 보실 겁니다. 예전에 조국의 어록이 과거 어록이 조국을 옥죄였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어록이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옥죄어오는 상황도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내란선전죄 고발을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전용기 의원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예. 물론 전용기 의원이 지금 네 가지가 없는 거 맞아요. 예, 예. 일단 내란선전죄가 뭔지 모르죠. 왜냐하면 예. 내란선전죄는 원래 종료된 내란에 대해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법조문에 예, 보면.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예. 그 비상계엄이 종료됨으로써 내란도 종료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SNS 게시물들은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내란선전죄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도 처벌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고발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으니 예. 일단 내란선전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세 가지를 더 몰라요. 두 번째, 모르면 물어볼 줄 모릅니다. 예. 그 당에 율사 출신들 많은데 물어봐야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당의 이런 역사도 몰라요. 그러네요. 과거에 미네르바를 뭐 법률 지원단을 꾸려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예. 정말 뭐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다라고 했던 그 역사를 모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더 중시하면서 자기 편을 늘려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전용기 의원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의 선배들. 예. 전용기 의원 같은 젊은 재선 의원을 잘못 가르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당의 원로들. 더 예. 나아가서는 그런 말을 공공연할 수 있게 공공연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예. 또 민주파출소라고 하는 참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 본인의 책임이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오늘 그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언급함으로써 그 속내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국민들께서 다 보고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실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짓말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막 분기 탱천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는 법상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거짓말했다고 형사처벌 받는 케이스가 법정에서 위증, 공무원 사칭, 공직 선거 치르면서 허위사실 공표 이건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거를 전관왕 그랜드슬램을 한 분 물론 위증조사는 1심 무죄지만 저희가 이따 다루겠습니다. 2심에서도 이게 무죄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어요. 사실상 이 세 개로 다 재판을 받았거나 심지어 유죄가 나온 그랜드슬램 전관왕은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요. 예. 이재명 대표가 무슨 거짓말이니 가짜 뉴스니 이런 거를 운운할 계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역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삶은. 자, 예. 왜냐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위증교사, 공무원 자격사칭, 허위사실 공표 이런 예. 것들 중에서 공무원 자격사칭 2002년에 있었잖아요. 예. 2002년에 이제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렇죠. 당시에 재선 도전하던 김병량 성남시장과 관련된 일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공무원 자격사칭, 검사사칭 2002년 5월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02년에 5월에 있었던 검사 자격사칭을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면서 본인은 누명을 썼다고 TV토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에 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그렇죠. 기소됐죠. 그래서 그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니까 예. 그때 그 2002년 공무원 자격사칭에 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달라고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위증교사 재판을 지금까지 그러네요.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역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위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것도 뒤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항소심, 상고심에서 과연 그런 결론이 유지될 건가 저는 다분히 의문이 큽니다.